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이 났지만 그 이후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이번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동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 문재인 대통령의 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이 됐고, 네. 또 그동안 저희들이 인사검증 기준으로 삼았던 7대 의혹 관련돼서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진 사퇴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이 요구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좀 일단 여쭤볼게요. 먼저 그 위증을 하지 않았냐?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위증을 이제 했다는 부분은 네. 윤우진이라고 하는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관련돼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근거가 2012년도에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야 다른 얘기를 인사청문회에서 했다.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에 기자와 했던 전화 통화, 네. 그때 했던 얘기가 사실이고 네.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는 거짓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했었던 경찰의 진술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오히려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기자하고 했던 이야기가 오히려 사실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바가 없다. 이게 사실이고 네, 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인사청문회 때 그 증인으로 출석했던 두 명의 현직 경찰이 있습니다. 이 현직 경찰 중에 한 명은 그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던 수사팀의 팀장이었어요. 네. 이 팀장이 나와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은 뭐 한간에 많이 떠도는 것처럼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윤우진 씨에게 보냈던 문자에 네. 윤석열 이렇게 거론된 적이 전혀 없다. 네. 오히려 윤 과장이라고만 거론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윤 과장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윤대진 지금 현재 검찰국장밖에 없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대진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 모두 다 실제 변호사 소개는 윤대진이 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해 본다면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뭐 그래서 고발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변호사법 위반도 없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예 소개라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설사 이제 소개라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설사 소개를 했더라도 윤석열 후보자가 있었던 부처하고 수사가 진행됐었던 단위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는 그 구성 요건에서의 소개라는 것은 수임 계약을 중지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 선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 장우성 경찰팀장, 당시 수사팀장도 전혀 이남석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낸다거나 변호를 한다거나 뭐 출석을 같이 한다거나 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소개행위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일보가 보도했던 2012년 9월인가요? 이때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국세청과 윤우진 그 서장이 소송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윤우진 그 서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네네네. 그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합니다. 형사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기 있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법 위반하고 더욱더 상관없는 사건이고요. 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대진, 네. 즉 그 윤우진 씨의 동생이자 그 당시 과장이었던 네. 윤대진이 소개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이 어제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후보자가 기자에게 했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니까 사과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도 기본적인 입장인 거예요. 청문회를 해봤더니 네. 윤석열 후보자가 자격도 충분하고 네. 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는 사실인 것 같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2012년도에 기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거짓이 되는 건데 네. 그럼 기자한테라도 좀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페이스북 읽어보면.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기자의 질문 자체가 네. 그 당시 상황을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네. 잘못된 전제하에 질문을 했었다. 즉 윤석열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자가 발견됐다더라라고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물론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가 네. 윤우진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나오는 문구인데요. 네. 경찰의 보복성 수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윤대진 과장이 이철규 경기도 경찰청장을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을 시켜요. 네. 그 다음에 진행된 윤대진 경찰과장에 대한 네.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이며 약간 보복성이다라는 견해가 그 당시 검찰 내부에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윤대진과 윤우진 사이에 약간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은 이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수사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네.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도 있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네. 첫 번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뉴스타파 기자한테 허위로 무엇인가를 말했다기보다는 뉴스타파 기자의 어떤 질문에서 잘못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과오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걸 단언한 건 아니고요. 아까 또 말씀드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질문 자체에 좀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자가 잘못된 질문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지 일부러 고의로 거짓을 말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후보자도 7년 전 통화였고 네. 또 7년 전 통화한 시점도 그 기자가 물어본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상황으로부터 한 5, 6개월 후에 물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정확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불명확한데 네.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요구했던 사과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정확한 어떤 기억에 의해서 가부라든지 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판단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기본적인 입장에서의 원칙적 입장에서 유감 표명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제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좀 그러니까 네. 그 미세하지만 또 다른 결로 윤석열 그 후보자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깨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확히 조응천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지적하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네. 그래요? 이거는 그 청문회에서 불거진 이런 문제이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해서
그 거짓 진술을 하는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이런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후보자가 위증을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법 개정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 법 개정은 사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얘기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왔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보면은 후보자의 경우에 그 선서는 하지만 이게 선서한 증인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처벌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자가 뭐 저는 위증을 했다 안 했다 이거 다 떠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별건으로 한번 그 법률 개정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다른 거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이른바 이제 언론이 표현하기를 조국 수석의 셀프 해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혹시 그 의원님도 그 메신저 내용을 접하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못 받았고 오히려 기자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것 알고 있냐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뭐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문제 삼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사실 그걸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도 수준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오해가 있고 또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좀 바로잡는 것도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이든 또는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부 기관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가 돌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해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에는 이런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자기 법무장관으로 가려고 사전 여론 정지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깔고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그러면 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격받고 아무리 욕먹어도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가 마스크 되는데요. 끼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쭐 게 많은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직도 민주당 의원총회가 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혹시 언제 있는다는 얘기는 있었나요?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주에 의원총회를 했고요. 근데 그날 결론을 못 봤잖아요. 결론을 못 본 게 아니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 결론이 뭐냐면 지도부에 위임한다. 위임한다.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으니 그걸 종합적으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서 지도부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 의원님도 당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어제도 언론 인터뷰에서 제 입장을 밝혔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모든 법, 즉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이나 또 선거법 개정 같은 것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은 본회의에서 표대결까지 상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된 법이 하나 있죠. 세월호 제2기 특조위를 만들었던 법인데 그 경우도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표대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